자, 그리고 지금 뭐 정치권 상황을 좀 보면은 네. 사실 설 연휴 동안에 민주당 뭐 안팎에서 여러 네.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뭐 임종석, 뭐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여러 뭐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민주당 뭐 지지율이 네. 뭐 정체돼 있다. 네. 이거 민주당이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보다 통합과 포용과 네. 그리고 뭔가 좀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강한 모습 너무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은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리를 쭉 해보자 네.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시점에서 홍준표 시장의 말을 차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말을요? 장이 서는데 장날이 온 거죠. 5일장 장날이 예. 왔습니다. 장돌뱅이가 물건 팔러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장이 서는데 장돌뱅이가 예. 물건 팔러 가지 홍 시장의 말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체포, 구속 두 번의 카타르시스가 있었습니다. 네. 일반적인 국민 극우의 일부 빼놓고는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빨리 체포되고 구속돼야 된다는 그 부분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합리적인 보수의 경우에 그러면 이 두 번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소위 이제 민주진영, 진보진영의 분들은 네. 일종의 자연 그 이완되는 네. 자연 이완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마이에서도 출연했을 때 이 지지율에 대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그렇네요. 매번 사람이 긴장하고 예. 어떤 텐션을 높여서 계속해서 뭐 전화만 기다리고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도 오랫동안 못 자고 막 어떤 내란성 불면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자연 이완기를 쭉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결집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재 최종 결정을 앞뒀을 때라든지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을 넘어간다든지 넘어가면? 하면 이제 다시 정상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연 이완기에 거꾸로 집중적으로 결집된 건 누구겠습니까? 극우의 강성의 목소리들이 앞에 나오면서 네. 극우 또는 그의 극우까지는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들 이런 분들이 이제 더 선명한 목소리가 앞에 눈에 보이던 거죠.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못해서 떨어졌다. 특정 이 기간에 어떤 걸 잘못했는지 한번 항목을 짚어보라고 하면 뭐를 짚을 수 있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제 부대표와도 네. 짚어봤지만은 여론조사라는 거, 특히 이제 전화로 받는 ARS 전화로 이제 하는 바로 번호 눌러서 하는 이런 것들은 선착순으로 네. 그리고 내가 70대인데 나 20대요라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 굉장히 지역도 많이 마찬가지. 훈련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단톡방 이런 데 많이 전파도 돼 있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예. 전파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전 국민이 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전화를 누가 더? 받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 지금 몇 이 가지 시점에 누가 받았겠냐. 네, 네.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한 5분 정도 대여섯 네. 분이 이제 쭉 여러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네. 뭐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네. 이재명 대표 일극화 체제라는 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수치심을 갖고 떠난 분들에 대한 뭐 사과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대체로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갔을 때 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이제 줄을 이룬 거죠. 조홍천 개혁신당이지만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말을 했죠. 네. 민주당이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예, 했습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희망사항이겠죠. 네, 희망사.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이분들이 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했던 분들이 예. 공통적으로 가장 전면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통합, 화합 뭐 이런 네, 거. 통합 화합에다가 예. 노무현 정신을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제가 노무현 정신. 챗 GPT에게 노무현 정신을 물어봤습니다. 네. 그 노무현 정신을 물어봤더니 예. 노무현 정신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수호, 그다음에 민중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네. 그다음에 중요한 말이 정의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정의성. 민주주의의 정의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시대적 소명, 시대 가치에 대한 걸 강조를 합니다. 이런 네. 것들이 뭐 챗GPT 물어볼 때마다 약간씩 답이 다르지만 아하. 공통적인 요소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짱돌론이라고요. 짱돌론. 평온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어떤 지나가던 뭐 때문에 앙심을 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뒤통수를 찍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 갑자기 제가 뒤통수를 찍히고 넘어졌습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화를 내고 뭐 병원에도 가야 되고. 정당방위도 있고 일단 네. 자기 방어 차원에서의 우선 뭐라고 해야죠. 이게 누군지를 모르고 네. 누가 하여튼 찍었는데 덩치 커다란 사람이 있어요. 배 나오고 덩치 커다란 사람이 있어요. 예. 지게작대기가 있으면 지게작대기를 그럼요. 잡아야 되고 안 되면 부직갱이라도 잡아야 되고 아니면 공깃돌이라도 있으면 잡아야 되는 거 네. 아니냐고요. 과연 이럴 때 공자왈 맹자왈 심지어 양비론 많이 봤습니다. 이건 뭐 법에 예를 들어 신인규 변호사가 그 비유를 했죠. 집에 누가 쳐들어와서 아 예. 강간 살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아버지가 뭐 이건 이래서 법에 어긋나서 안 되고 뭐 이러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여기서 공자왈 맹자왈 이건 이래서 이렇고요. 저건 저래서 이렇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이건 법에 맞지 않고요. 우리가 불법을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짱돌에는 짱돌로 맞서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불법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응을 하는. 네, 기본적인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전투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사람이 왜 투사가 돼야 됩니까? 평온하게 연구하고 비즈니스하고 이런 쪽에서 컨설팅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요. 네. 그러면 이 시기에 이분들도 뭐를 해야 됩니까? 짱돈 들고. 노무현 정신이 강조하는 그 정의성에 네. 대한 실천을 해야 될 때잖아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조건을 걸었나요? 아쉬운 건 다 통합으로 갑니다. 제가 아는 한 이재명 대표 다 통합으로 갈 겁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도 네. 그거는 강조했고. 아마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강조하지 않아도 가장 네. 절실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0.73으로 패배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절실함과 절박함을 갖고 있는 당사자예요. 그럼 통합 안 할까요? 장날이 장이 섰다고 그래서 먼저 뭐를 해주면 제가 물건 팔러 갈게요. 제가 뭐를 할게요. 지금 이런 형국이잖아요. 뭐를 이제서야. 해라, 사죄를 해라, 뭐 해라. 조기 대선 국면이 되니 이제서야. 이 남들이 투쟁할 때 니들 뭐 했냐 이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 묵묵히 자기 역할들 하시라. 투쟁할 사람들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있고 네. 죽을 똥 살 똥 맨날 청문회 경찰 조사 기타 검찰 조사 받으면서 다 싸우고 있고 네, 교수님이 진짜. 각자 할 네. 일들 하는 거니까 본인들 각자 할 일 하면서 당원들에게 지지자들에게 먼저 마음을 구하고 여기 노무현 정신에서 제1번으로 민중과의 직접적인 소통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민중과의 대중들 네. 지지자들에게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마음을 얻어라 이거잖아요. 그렇네요. 예. 마음부터 얻어라. 조건부터 내걸지 말고 보부상 보따리 잔뜩 내가 뭐를 쌓아주면 내가 물건 팔러 갈게?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무엇을 찾아서 물건을 팔을지 네. 각자 자기 할 일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 중에 상당수가 자기 지역의 맹주들을 이미 해봤고 앞으로도 맹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셔라. 다 통합한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 안고 가지. 누구는 네. 떨구고 가서 0.73으로 그런 악몽을 다시 꾸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승적으로 민주주의 어떤 노무현 정신이 말하는 정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현을 해봐라. 제가 보수 가치가 없고 철학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 그 누구 하나도 내가 후배들 부끄러워서 이런 탄핵 지경에서도 정계 은퇴한다 한 사람도 없었죠. 거꾸로 제가 민주당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지난 대선에 지고 내가 후배들 부끄러워서 정계 은퇴하겠다 한두 분 있으셨어요. 원혜영 이런 분들 기억이 납니다. 네. 아주 극소수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네. 내가 차라리 정계를 떠나서 후배들 양성하기 위해서 마쓰시다 정경숙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외국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고 후진 양성을 하겠다. 내가 부끄러워서 강호에 초야에 묻혀 있겠다. 유시민 작가 이런 분들이 왜 낚시질을 하러 다니고 작가로서 저기를 합니까? 네. 과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현실 정치인 가운데 후배들이 귀감을 살 만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심지어 양비론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지금 대여섯 분 가운데에서 이 와중에도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님 민생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정책으로 승부한다 좋습니다. 자기 정책만 얘기하면 됩니다. 자기 정책 얘기하고 자기 정책 실현하면 됩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를 지금 얘기할 때입니까? 왜 발목 잡는 듯한 얘기를 합니까? 자기 정책대로 경기도에서 네. 실현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검증이 됐다를 보여주면 됩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개량적으로 측량해서 보여주면 더 좋고요. 뭐 경기도지사니까 뭐 잘 할 수 있는 경기 실행력도 지역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민생 어떤 지역 카페 네. 선별적 지급 25만 원 지급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딴지 걸듯이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정책적으로 그럼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실행해보고 그에 대한 효과성 검증해서 개량적으로 말해주면 더 좋고요. 네. 추상적이라도 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더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보다 마중물 효과가 더 낫더라. 이런 것들을 입증하면 되지. 이 와중에 지금 거대한 짱돌 좋고 찍은 세력에 대해서 예.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는 사람들에 그렇죠. 대해서 뭐 하는 얘기들입니까? 우선순위가 틀렸다. 다 통합하고 가는 거는 정답이다.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앞뒤 순서가 틀렸다. 각자 할 일들 하셔라. 저희가 이제 언급한 이런 이제 발언들, 이런 인사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뭐 설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또 정말 분노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볼 때는. 오래된 네. 인연의 분도 있고 깊은 인연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다 순서가 틀렸다. 아하. 본인들이 장돌뱅이 물건 팔러 나간다 생각한다면 조건 없이 네. 자기들이 각자 팔 물건들 갖고 팔고 계셔라. 거기에 물건이 좋네, 나한테는 좋은 물건을 줬네, 안 줬네, 뭐 사과를 하네 마네 의미 없다. 아하. 먼저 순서별로 보면 자기 네. 각자 할 일 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다 통합의 시기가 오고 통합의 형식과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는 가장 절박한 건 이재명 대표지 본인들보다 훨씬 더 절박하다. 그러면 안 끌어안겠느냐. 그거를 미리 마치 조건 걸듯이 네. 하는 것들 순서가 아하, 틀렸다. 그러면 순서가 이분들이 틀렸다. 정치를 다 20, 30년씩 했다고 하고 정무 감각이 탁월하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뒤집어 보면 이렇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외면받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심플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네요. 이재명 대표가 된 것도 그렇고 대선 후보가 됐던 것도 그렇고 네. 당원들의 선택, 네.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된 다 것인데 이분들이 예. 수치스럽게 떠났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수치스럽게 밀어낸 분들이 다 낙선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로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 네, 총선 때 예. 마찬가지로 그랬고 이번 12.3 계엄 때 온몸을 던져서 막은 분들 수많은 그 네. 민주당 포함한 진보 계열의 그 의원님들 네. 다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결과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예. 이런 분들을 뽑아놓으니까 이렇게 어떤 액션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런 그 이상 뭘로? 그럼 뭐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의 동기는 뭐예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진짜 시원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앞뒤 예. 순서가 틀렸다. 다 통합한다. 음. 그런데 네. 각자 자기 할 일들 하고 계시면 아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할 일 꾸준히 하고 있으면 네. 지금 다들 콩밭에 가 있잖아요. 국힘이 지금 먼저 내란 조기 대선을 사태가, 얘기했죠. 예. 제가 이제 정리가 안 장날이 됐는데. 쓴다라고 얘기했죠. 이분들이 이제 다 콩밭에 가 있는 거죠. 네. 장이 5일장이었는데 땡겨졌대요. 갑자기 3일장으로 땡겨졌대요. 막. 그래서 지금 콩밭에 가 있고 마음이 급하죠. 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각자 할 일 하고 계셔라.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대선 선대 이런 거 꾸려질 때 어느 자리를 내놓고 뭐를 어느 네. 지역의 맹주로서 나를 뭘로 옹립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의 그렇게 해석이 실체는. 되죠. 또 예. 자, 보수의 가치 철학이 없으니까 현상만 남고 현상의 정점은 자리라고 그랬죠. 네. 그대로 등치시켜 보면 아하.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노무현 정신 가치 그렇게 얘기하던 것대로 실천했으면 네. 이런 일이 안 나오는데 그걸 실천 안 하고 현상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자리가 아른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돼서 순서가 틀려버렸습니다. 자리가 아른거린다. 이 말이 지금 가슴에 딱 와닿는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속 시원하다. 그리고 정말 정리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맞는 말씀이다 공감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얘기는 아마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나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남겨두도록 하고 보수 쪽 얘기를 그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극우 네. 보수